위험한 트랜스워킹, 천국 주식회사 1편. 경기도 성남시 한 교회 휴먼다이나믹스사의 뇌과학 컴퓨팅 센터가 문을 열었다. 뇌과학을 전공한 한국계 미국인 성낙원 박사와 인공지능을 전공한 이영환 박사가 손을 잡고 다국적 기업 유나이트 플랫폼사의 투자 참여로 재작년에 설립한 휴먼다이나믹스사는 수년간의 준비를 통해서 마침내 뇌과학 컴퓨팅 센터를 열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른바 사람의 영생을 보장하는 천국 주식회사 서비스가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마침 창립자 두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이날 센터에서 열린 서비스 설명회에는 국내외에서 많은 관계자와 취재진이 몰려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대표이사인 성낙원 박사의 인사말과 기도에 이어서 뇌과학 컴퓨팅 센터장인 이영환 박사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우리는 사람의 뇌 구조를 세포 단위까지 스캔한 방대한 자료를 얻어서 이것을 가지고 인공지능 컴퓨터로 실행하면 그 사람의 뇌 기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기억, 지식, 습관, 본능 그리고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생각하며 정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뇌과학 컴퓨팅 센터는 대형 서버 컴퓨터를 갖추고 개인별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무정전 시스템으로 24시간 365일 인공지능 컴퓨팅을 실행합니다. 우리 인공지능 컴퓨터가 실행되는 동안 입주한 개인들의 영생을 보장하는 천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모든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여러 국내외 기자들이 서둘러 중간 질문을 신청했다. 입주 비용이 대중에게는 꽤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연간 회비 또는 월 관리비도 매우 비쌀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업 초기 단계라서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비스를 하면서 점점 가격을 대중화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서비스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 또는 보조 정책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전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인 인원 수만 알려드리면 현재까지 3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고위층과 부유층 인사들이었다. 잘못되면 이 서비스 때문에 계층 간 위화감이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서비스 초기 단계이니까요. 그런 부분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점차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주변 사항보다는 이 혁명적인 서비스의 안정과 성공적인 정착입니다. 서비스 신청자들은 수시로 센터를 방문해서 뇌를 스캔해서 서버에 최신 자료를 저장하다가 사망 시점부터 해당하는 개인 자료를 가지고 AI 컴퓨팅을 실행한다. 실행되는 서버 컴퓨터에는 인터넷은 물론 모든 방송통신망이 연결되므로 자유롭게 외부와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가족과 통화도 하고 이메일, 채팅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게임도 할 수 있어서 사실상 사이버 공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들 신인류를 사이버 휴먼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다면 생물적 생존과 다른 온라인 생존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생기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 제도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서비스가 점차 연착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몇 달 후 국내 건설 대기업인 한성산업개발의 신임 회장인 홍수지의 집무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창립자이자 선대회장인 고 홍보검 회장이었다. 홍보검 회장은 함경남도 출신 실향민으로서 자수성가해서 건설 대기업을 이루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한 달 전에 지병으로 사망했고 바로 휴먼다이나믹스 뇌과학 컴퓨팅 센터에 입주했다. 즉 사이버 휴먼인 것이었다.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거기 생활이 어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난 잘 지내고 있어. 박서방은 요즘도 대학에 강의 잘 나가고 있지? 그럼요. 대학원생들 데리고 큰 정보 과제를 하느라고 요즘 매일 늦어요. 요즘 회장에 막 취임해서 업무 파악에 정신이 없을 텐데 모르는 거는 내게 언제든지 물어봐.
네, 그런데 거기 생활은 주로 TV 시청과 인터넷 서핑인가요? 아니, 그건 일부이고 여기 센터에 마련된 가상 공간인 사이버월드에 나가면 산책 나온 다른 사이버 휴먼들을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가상 휴게소에 들러서 바둑도 둘 수 있어. 현실 세계와 별 차이가 없어. 아직 오가는 사이버 휴먼이 적고 사이버월드 내 교회, 사찰, 은행, 관공서 같은 가상 인프라는 계속 추가하는 중이야. 그럼 사이버 월드로 외출하실 때 옷차림도 신경 쓰시나요? 그래, 옷차림도 그렇고 표정과 음성을 생전과 비슷하게 표현하고 멋있게 하려고. 아바타 구입 경쟁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나중에 여기 사이버 휴먼 수가 많아지면 아바타 인터페이스 개발도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 어떤 사이버 휴먼들은 센터에 납부하는 월 관리비를 스스로 벌기 위해서 외부 세계와 연결해서 비대면 강연이나 회사 근무, 저술 활동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더라고. 그렇다면 앞으로 사이버 휴먼에게 소득세 같은 세금이 발생할 텐데 앞으로 법이나 제도 등 보완해야 할 문제가 많이 생기겠네요. 맞았어. 정부가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야. 다음 달부터는 외부 세계로 외출도 가능하도록 무선 통신으로 연결되는 아바타 로봇 렌탈 서비스도 시작한대. 그러면 앞으로 실제 인간과 사이버 휴먼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아버지 정말로 원더랜드에 가신 거네요. 앞으로 서비스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상상을 못하겠어.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요즘 사이버 휴먼을 가장해서 유가족들과 연결해서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대.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입주한 사이버 휴먼들은 현재는 부유층 출신이 많으니까 피해자의 모습과 음성을 AI로 도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타겟이 되는 모양이야. 내가 아직 회사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데 회사나 재산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봐서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나와 이렇게 통화를 할 때는 처음에 군대처럼 서로 암호를 주고받아서 통화 상대방에 대한 상호 인증을 하자는 얘기야. 아버지, 군대처럼 암호를 주고받는다고요? 그래, 내가 불쑥 내 엄마 이름을 말하면 너는 오빠 이름을 말하는 거야. 홍보검 회장의 아내인 윤인정과 아들 홍순길은 10여 년 전 미국 워싱턴 DC 관광여행 중에 교통사고로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간 가슴 아픈 사연이 이 가족에게 있었다. 아버지 암호를 말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다. 어차피 나는 내 엄마와 순기를 잊지 못한다. 그럼 연습해보자, 윤인정. 홍순길. 그래, 당분간 이렇게 하는 거야. 통화 상대방 사이에 공인기관의 전자서명을 주고받는 상호 인증 서비스가 곧 나올 때까지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자. 네, 아버지 잘 알겠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